이게 아메와 같은 일을 그 팀플레이, 팀워크 비즈니스라고 얘기해요. 팀. 왜 팀워크 비즈니스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 가장 많이 쓰는 말들 있잖아요.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아니 그 가까이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아는 지인들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. 스타트는. 그러니까 아메가 수입이 되려면은 실제로 액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 40명 정도가 모여지면 수입이 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. 그 전에는 수입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없어. 특히 나 혼자 쓸 때는요, 그 수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. 내가 그냥, 그 쓰는 거 사는 거 쓰는 거지. 그쵸. 나 혼자 사 쓰는 거야. 근데 이제 최근에도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. 아메를 하고 싶은데 뭐 할당량 채워야 되냐고 이러더라고요. 누구 같은 엉뚱한 소리 들은 거야.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. 한양에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에 그 문지방 있다고 그러는 거라고. 물어보지 말라고.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본인이 혼자 이렇게 해서 그러거든요. 본인의 알던 지인 안에서는요, 두 가지의 이렇게 생각이 나뉘어. 하나는 뭐냐면, 얘가 혹시라도 다른 나쁜 방향으로 갈까?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얘를 좀 이렇게 이끌고 싶은 거야.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에요. 그 사람을 위하니까 얘가 혹시라도 살던 대로 안 살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손해를 볼까봐 관여를 하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또 한 경우 뭐냐면요, 방어라는 거야. 얘가 혹시 뭔가를 했는데 나한테 뭐 팔라올까봐 방어라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경우건 간에 그게 그 사람이 맞는 건 아니에요. 맞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요, 내가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지식을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인이잖아. 내가 지금 경험도 없는데 누군가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고요. 나를 먼저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는 과정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내가 설득이 되기 전에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바로 깨져버리는 거야. 바로 깨지는데 내가 설득이 됐다고 해도 상대방은 어려워요. 왜냐하면 아까 그 이야기했던 대로 가족인 경우에는 더 심해요. 그게 더 심하게 얘기한다고.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려면은요, 내가 정말 멘탈이 완전 강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이렇지 않으면은요, 그 완강한 거부를 해결을 못해요. 그런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.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. STP에서 프로모션에 피플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고. 그 피플을 프로모션을 해야지 그 사람이 들어볼 마음이 생겨요. 그때까지는 내가 입 뻥끗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호일의 법칙이거든요. 이게 제3의 법칙이라고도 해요. 호일의 법칙이 뭐냐면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. 내가 그 어떤 사람이 하나가 길거리 그 횡단보도 한 가운데 중앙 분리대 한 가운데서 이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. 이러고 지나가요.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러고 지나가요. 그러겠죠. 뭐냐 저거?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는 나를 보고 지나가는 거야. 두 명이 해요. 두 명이 이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러고 지나가요. 세 명이 딱 하니까 뭔 일 나는 줄 알아요? 다 쳐다봐. 세 명이 하니까 그 횡단보도 마비됐어요. 다들 뭐야? 근데 그 세 명에서 파급이 확 나버리니까요. 아무것도 없잖아. 아무것도 없는 거를 벌써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나 속았다 이러면서 가면서도요, 일단 다 보게 돼요. 그러겠죠. 예, 이게 제3의 법칙이야. 제3의 법칙이랑 호일의 법칙이랑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호일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 사람이 오해할 소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. 오해할 건 어차피 오해를 해. 근데 오해의 소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일 수가 있는데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. A가 있고 호스트예요. 그리고 C가 있어요. 이 사람이 호스트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대상이에요. 그리고 B가 있어요. 브릿지라고 그러거든요. 내가 있어요.
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. A에게 C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. C한테 A를 소개하는 거예요. 왜 그런 게 있잖아요. 어느 기업에 가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 가령 이 사람이 그룹의 사장이야, 과장이야, 내가 거래처 과장이야. 그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해요? 사장님, 이 사람이 거래처 과장입니다. 어떤 회사의 과장입니다. 라고 소개를 하느냐? 아니면은 사장님한테 이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회사 사장님인데 이런 분이야. 이렇게 소개를 해요. 보통 보면 거래처 쌓이면 이렇게 오잖아요. 음. 그러면은 이제 업무적으로다가 둘만 볼 거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성격에 따라 다르니까 뭐 업체 고문이 오거나 뭐 임원분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사장님방에 모시고 가서 사장님 이렇게 누구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지. 그렇죠. 사장님 누구누구입니다. 왔어요.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아요. 그렇죠.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가 누구예요? 갑이 누구야 결론? 호스트가. 임원이겠죠. 그렇지 임원이니까. 아니에요. 그렇죠. 사장. 우리 사장이다. 네. 이게 뒤집히면은요 일이 다 망가져요. 호스트는 확실히 정해놔야 돼요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위계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. 이걸 정해놔야 돼요. 안 그러면은요 지가 윈 줄 알아. 가령 강아지를 교육시킬 때요. 강아지 교육시킬 때 자기의 영역이 내가 다니는 이 영역은 우리 주인의 영역이라는 걸 확실히 안 해놓잖아요. 그 강아지가 아무한테나 막 짖어요. 왜냐하면 지 영역에 들어온 타인이야. 주인이 말려도 소용없어요. 내 영역에 왜 들어왔는데? 이렇게 돼버려요. 근데 그 강아지를 완전히 복종시켜 놓잖아요. 주인이 어서 오세요 라고 했을 때도요 주인이 반기는 사람이잖아. 가만히 있어요. 그러니까 개새끼가 짖는다 그러면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. 걔는 훌륭하다. 걔는 훌륭해요? 걔도 훌륭해. 다 사람이 훌륭하지. 자 어쨌건 호스트가 A라는 걸 확실히 주식해야 돼요. 그래서 호스트한테 C를 소개를 해야 돼.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. 제가 봤을 때는 이 C란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고 A란 분은 좀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. 그래서 네. 미팅이라는 거를 이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기 전에요. 전 단계 1차 미팅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. 무조건. 이 1차 미팅이 뭐냐면 B하고 C하고 아니요. 나하고 C하고 1차 미팅이요. 여기에서 1차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이미 다 A, B하고 B하고의 회의 말씀하시는 이걸 만나기 전에 스폰서하고 만나기 전에 이 사람하고의 1차 미팅이 다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해결 방법이 혹시라도 여기 있을지도 몰라라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돼요. 그러고 와야지 이게 해결이 돼.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잖아요? 그러면은요, 네가 뭔데? 의미가 없지. 그쵸? 의미가 없어. 내가 환장하는 게 그거예요. 주 박사님도 가끔 보면은 다른 이제 삐약 버리는 분들이 주 박사님이나 박 선생님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. 그냥 끌고 가려고 그래요. 될까? 그건 진짜 그쵸. 모르지. 그거는 주 박사님 박 선생님 가도 해결이 안 돼. 그분들을 보고 싶어 해야 돼. 이게 안 되고선 오잖아요. 해결이 안 돼요. 근데 최근에도 저 전사 변사님이 나랑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너무 띄워놓으시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가서 딱 만나면은요 그냥 메이드가 돼버려요. 요 1차 미팅을 잘 해놓으시는 거야. 근데 그분도 실수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. 이분에 대해서 인폼을 나한테 너무 안 줘. 나를 프로모션하기에 너무 바쁘셔서 이분을 인폼을 안 줘.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막 달려오는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. 이거는 근데 사전에 어떤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. 그쵸. 사전 협의가 돼 있어야 돼요. 근데 그 협의가 없어도 그나마 다행인 게 건강 관련해서는요 만나가지고 몇 분만 얘기하면 그냥 다 사전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아. 일단 프로모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상황이거나 상관이 없어요. 건강 쪽에서는 다
할 수 있어. 자신 있어. 옳게 할 수 있는 자신이. 그러니까 그나마 해결이 돼요. 근데 비즈니스 얘기가 조금 달라요. 그분이 진짜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려. 왜냐면은 본인의 어쩌면 부족한 부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잘 얘기하기 싫어해.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폼을 좀 줘야 돼. 그리고 보고 싶어 해야 돼요. 1차 미팅이 일단 넘어가야 돼. 그러니까 A를 보고 싶어하는 C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. 주변에 근데 그 있어야 찾는 되는데. 방법은 따로 있는 거예요. 어쨌건 찾아서 미팅을 할 때의 문제인 거예요. 미팅을 할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홀레 법칙이거든. 여기에서 성공의 확률은요, A의 능력도 필요해요. 스폰서의 능력도 필요하죠. 하지만 B의 역할이요, 70에서 최대 90%까지 차지를 해요. 당연히 그렇겠죠. 왜 그러냐면 C는 누굴 믿고 온 거예요? B를 믿고 왔겠죠. B를 믿고 왔어요. 그리고 호스트가 하는 얘기는요, B가 A를 믿기 때문에 너를 믿으니까 이렇게 믿게 되는 거야. 여긴 아직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어. 그러겠죠. 네, 그냥 호기심이야. 여기에서 이 미팅에서 일어나는 이 행동들, 여기에서 나오는 그 행동 하나, 이 B의 언행 하나, 눈빛 하나, 이거가 A한테 보여주는 이 눈빛 하나가 C한테 지대한 영향을 줘요. 아무리 스폰서가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요, B가 여기서 하나 실수하면은요, 진행이 안 돼. 그렇죠. C는 B만 믿고 가는 거니까. 예. 그래서 예전에부터 이제 사업자들이 하는 거 있어요.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어요. 적자 생존. 사람 머리 안 좋아. 그래서 적어서 하라고?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솔직히 이렇게 스폰서하고 이게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요, 그 얘기가 그 얘기야. 아메이의 최장점이잖아요. 간단하다.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. 물론 스폰서가 능력이 달라. 누구는 뉴트리를 잘해, 누구는 아티스트를 잘해, 누구는 비즈니스 잘해, 뭐 이럴 수 있어. 다양한 부분에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.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요,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어쨌건 그래도 내가 이제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.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제 심심하잖아. 이야기하는 동안. 들어보면 들은 얘기거든. 이렇게 되는 거지. 아니면 들은 얘기거든. 그래서 말이지. 그거는 그래가지고 딱 끼잖아요. 그러면은 이 신뢰를 안 보이고 있는 거야, 이 사람이. B가. 그럼 C는요? 여기 괜히 왔네. 그렇지. 네가 얘기해. 네가 얘기해.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. 근데 네가 얘기하는데 네가 누구냐고. 내 지인이었잖아. 말 안 듣는다니까. 그래서 여기에서의 B의 역할이 1차 미팅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. 엄청나게 중요해요. 근데 이게 B뿐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B 다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뭐 형제래가 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야. 여기에서 전부 다 여기만 봐야 돼요. B2도 여기만. 이 사람은 유령 취급해야 돼요. 모든 게 다 일로만 집중해.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. 이게 열로 집중이 안 되고 여기서 일로 보는 순간에 얘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요, 정말로 입을 완전히 닫아야 돼요. 그리고 이거 해야 돼, 그냥. 요게 깨지면 진짜로 스폰서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진행이 안 돼요. 근데 이게 솔직히 이놈이 오지랖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죠. 그러니까 아메리카 어렵다고 그러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안 해왔어. 이런 것들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팀플레이 문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. 아니면 자기 스스로 혼자 하거나. 요거 익숙해 있어요. 그래서 어려운 거야. 누구 한 명을 설득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. 근데 이거를 요 방법을 좀 나쁜 방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.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. 하나는 사기칠 때, 또 하나는요 사이비 종교. 사이비 종교 어떻게 해요? 그때 무슨 영화더라? 이병헌 나온 영화.
이병헌 나온 영화 중에 종교가 있었나? 아니 종교가 아니라 그 피라미드 하는 거 있었어요. 뭔지 알아. 원 네트워크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게 그 음. 배경이 제휴 네트워크거든요. 근데 거기서도 그거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이 B 역할을 하는 이 고문 그 중간에 간부들이 있어요. 아 조봉파인가 누군가 그 중국에서 죽었다는 그거. 그 중간 간부도 있어요. 얘들이 하는 게 뭐예요? 다른 사람 앞에서 무조건 A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. 사유정보도 그렇게 해요. 중간에 다 떼먹어도 앞에서는 주요 누구시오 뭐 이러잖아요. 근데 어느 방향으로 이거를 활용하냐예요. 이 제3의 법칙, 이 호일레 법칙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이 되면은요,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이게 맞네라고 될 수 있어요. 근데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면은요,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정말로 그 그룹의 리더, 그 그룹의 리더가 이 사이비성이냐, 아니면은 제대로 걷고 있느냐, 이거 되게 중요해. 되게 중요하고 내가 또 어떻게 하기가 중요해. 또 하나가 나도 언젠가는 A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제대로 가야 돼요. 그래서 파트너를 교육을 할 때도 선한 방향으로 계속 교육을 해놔야 돼. 그래야지 선한 영향력이 계속 가거든요. 근데 사이비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해놓잖아요. 그 사람 계속 사이비로 가요. 더. 물론 나쁜 사람도 있어요. 처음부터.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어. 근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아.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 거냐예요.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이 영향력이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고 C가 또 A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. 요 문화가 제대로 잡혀야 돼요. 호일의 법칙을 무시하면 비즈니스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